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알아보고 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업사이클링 활동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게 될 지속가능 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 강사 양선순입니다. 늘 깨끗하고 푸르게만 보였던 바다, 그 바다의 또 다른 모습, 우리가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어쩌면 외면하고 싶었던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바다의 또 다른 모습에 관해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업에 들어가기 전 짧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방송국에서 방영된 쓰레기의 역습이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1초마다 2만 개가 소비되는 플라스틱 병. 대부분 짧은 시간 수명을 다하고 우리 눈에서 사라집니다. 그 가운데 물을 따라 바다로 흘러온 녀석들이 있습니다. 멀고 먼 여행 끝에 도착한 북태평양 쓰레기지대. 플랑크톤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은 바다. 새끼들은 플라스틱으로 배를 채우며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플라스틱을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플라스틱의 공격은 이미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The Hawaiian archipelago as a whole is prone to severe debris accumulation, or a lot of debris entering our shorelines and waters, due in fact to the geographic location within the North Pacific. So it sits right in the middle of the North Pacific Gyre, which is a series of large-scale currents. We are basically the only landmass in the North Pacific and act as a sieve, capturing all of this debris from the entire Pacific as a whole. 해변에 쓰레기가 몰려오다 보니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도 바빠집니다. 일주일이 멀다 하고 청소를 해보지만 쓰레기는 또 몰려옵니다. 쓰레기 가운데는 아직 상태가 온전하거나 글씨가 쓰여 있는 것이 있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플라스틱들은 잘게 깨져 있어 어떤 제품인지 또 어느 곳에서 사용됐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작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수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잘게 깨진 플라스틱 조각들이 해변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조각들은 해변을 다양한 색깔로 장식했습니다. In very short time, we're going to have beaches filled with colorful plastics where maybe you can't even see the sand anymore. There's so much washing up. So we have to address that very quickly because soon we won't have any more sand beaches left. 제작진은 조각난 플라스틱들이 해변을 뒤덮고 있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한참을 파도 바닷가 모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잘게 부서진 플라스틱 조각들만 있을 뿐 적어도 이곳에서는 모래를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It's just always coming in. Then it breaks up. It covers the rocks. There's little pieces of net in the water here. Always coming. 언젠가부터 잘게 깨진 플라스틱 조각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밀려오는 하와이. 하와이의 해변은 이미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에 의해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10월이 되면
수많은 엘버트로스가 번식을 위해 이 섬을 찾습니다. 바다의 방랑자로도 알려진 엘버트로스는 먼 거리를 이동하며 바다 위에 떠다니는 죽은 먹이를 먹으며 생활하는 새입니다. 암컷이 새끼를 돌보는 사이 수컷은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다니며 먹이를 물어옵니다. 그런데 어미새의 노력이 무색하게 수많은 새끼들이 죽어갑니다. 죽은 새끼의 배를 살펴보니 수십 개의 플라스틱 조각들이 발견됩니다. 새끼들은 플라스틱으로 배를 채우며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비행하며 어렵게 새끼에게 물어다 준 먹이가 결국 새끼를 죽이는 결과를 낳고야만 겁니다. 다행히 살아남은 새끼 엘버트로스도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릅니다. 거의 대부분 새끼들의 뱃속은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Everyone in civilization is living in a dump of plastic. We're seeing it everywhere. 24/7 lifestyle, many things we throw out of our way in our speed. And this speed up of life makes it very difficult to slow down and examine the quality of our lives. So I think increasing quantity of consumer goods does not correspond to quality of life. That's the connection people need to make in order to make that reduction of plastic use possible. And I believe that's the only solution is the circular economy, zero waste. 인류의 역사를 사용 도구에 따라 석기, 청동기, 철기로 구분한다면 현대는 플라스틱 시대라고 불릴 만큼 많은 플라스틱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아도 플라스틱을 찾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 컴퓨터, TV,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 생수병, 각종 보관 용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물품에 플라스틱은 이제 필수 조건입니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단단하며 가격도 싼데 만들기 또한 쉽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으로 추대되며 나무, 돌, 가죽, 천연섬유, 금속 등의 오랫동안 자리하던 재료들을 빠른 속도로 대체해 갔습니다. 생활에 편의를 주는 플라스틱은 지금도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소재이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몇백 년이 지나도 분해되지 않는 특성 때문에 각종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말이 몇백 년이지 폐기되지 않는 플라스틱의 양보다 새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사실상 영구적으로 썩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들어가 많은 해양 생물들에게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많은 폐해를 주고 있습니다.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때 휴가철인 7월에서 9월에 바다 쓰레기는 집중 발생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다 쓰레기란 무엇을 말할까요?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 부산물이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가 못쓰게 된 것과 해상어업 활동 등으로 생긴 액상의 물질들을 포함한 해양 폐기물들을 말하는데 보통 바다 쓰레기라고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딱딱한 고형의 폐기물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바다 쓰레기는 연간 15만 9,800만 톤, 이 중에서 육지에서 발생하여 바다로 흘러간 쓰레기는 10만 9,400여 톤, 바다에서 만들어진 쓰레기는 5만 400여 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바다로 흘러들어온 쓰레기에 대해 집중 탐구해 볼까요? 화면을 잘 보아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의 바닷속 사진입니다. 어떠신가요? 물고기와 같이 둥둥 바다를 떠다니는 바다 쓰레기, 겉으로 보기에 깨끗해 보이기만 하는 바다. 그러나 섬 주변 가까운 바닷속은 우리 인간들에 의해 버려진 쓰레기들로 인해 쓰레기장을 보는 것만 같은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사진입니다. 이런 바다 쓰레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더러워진 바닷가 관광지는 경관이 망가져 사람들이 잘 찾지 않게 되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바다를 떠다니는 쓰레기는 선박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해 해마다 많은 수의 물고기와 바다새 같은 해양동물들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만 특히 가장 심각한 것은 바다로 흘러들어온 플라스틱 폐기물입니다. 비중이 가벼운 플라스틱 폐기물은 바다 표면을 떠다니며 태양열과 파도에 휩쓸리며 잘게 쪼개져 무쇠 플라스틱으로 변합니다. 매년 수백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버려져 분해되지 않고 잘게 쪼개지며 축적됩니다. 독성 물질과 결합해 해양 오염은 물론 인간의 삶에도 위협을 가하는 침묵의 살인자,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 알아볼까요? 미세 플라스틱이란 길이가 5mm 이하인 플라스틱으로 생산 당시 작게 제조된 1차 미세 플라스틱과 풍화작용을 거쳐 작게 부서진 2차 미세 플라스틱으로 구분됩니다. 크기에 따라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마이크로 비즈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바다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은 대부분 육상에서 배출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일상과 밀접한 합성섬유, 타이어 분진, 도시먼지 등 3가지 요인이 전체의 8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육상에서 유입되는 플라스틱의 관리가 시급한 것이죠. 바다에 떠다니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링한 결과 전 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미세 플라스틱은 최소 5조 2,500억 개, 26만 8,940톤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농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배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2016년 기준 해양 미세 플라스틱 농도는 약 250mg/. 세제곱미터로 2030년에는 현재의 2배, 2060년에는 현재의 4배 농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더 큰 문제는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물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플랑크톤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하여 먹게 되고 먹이 사슬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이죠. 실제로 해양 생물과 지하수는 물론 사람의 몸에서도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갤웨이 대학의 보고에 따르면 북서대서양 물고기의 73%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빈 의과대는 인간의 배설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발견했습니다. 영국 엑스터 대학 해양연구소 그리피스 연구소는 그물에 걸려 죽은 바다거북 몸 전체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밝혔고, 미국 일리노이대는 지하수 샘플 17곳 중 16곳에서 미세 플라스틱 오염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심각한 현 상황에 대처하고자 세계 각국 및 기구에서 미세 플라스틱 제로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UN 환경계획은 화장품 제조용 미세 플라스틱의 퇴출을 촉구했고, 유럽연합은 오는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에 맞서는 법안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18년부터 음료 판매 매장 내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일회용품 플라스틱 빨대 사용 제로화를 공표했습니다. 또한 해양 미세 플라스틱의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며 해양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측정망 관리도 추진 중입니다. 잠깐의 편리함을 내려놓는다면 바다와 육지 모두가 안전한 생명의 터전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바다 이야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란 5mm 미만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심각한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는 것은 깨끗한 환경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는 거창한 명분이 아닌
실제로 현재 우리들의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물고기와 조개류, 바다새 등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하여 먹게 되고 이는 당연히 우리의 밥상 위에 오르게 되겠지요. 플라스틱이 몸속에 들어올 경우 소화기관에 머물다 대부분 배설되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진 미세 플라스틱은 세포벽을 통해 내장 내의 조직까지 침투하여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해마다 10만 마리 이상의 해양동물들이 그물과 같은 어업 활동으로 생긴 쓰레기들에 갇혀 굶어 죽거나 끈조임 사고 등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바다를 떠돌아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이인 물고기로 착각한 어미새가 새끼에게 작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이로 주기도 하는 등 연간 100만 마리 이상의 바다새가 바다 쓰레기로 인해 죽어갑니다.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2017년 인도네시아 와카토비 국립공원 인근 바닷가에서 죽은 채 발견된 향유고로 뱃속에서 약 6kg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되었다고 하고요. 몸에 묶인 플라스틱 끈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영국의 바다표범, 바닷가에서 죽은 채 발견된 알바트로스 새끼의 뱃속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쓰레기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생명체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많은 바다 쓰레기 언제쯤 분해되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바다를 떠다니는 바다 쓰레기는 해류를 따라 떠돌다 태평양 한가운데 우리나라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거대한 쓰레기 섬으로 변하였습니다. 이 쓰레기 섬의 90%는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죠.
Ahora sí. Oh, man. 그럼 우리가 지금 버려서 500년 후면 없어지니까 상관없지 않을까요? 노,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버린 폐 플라스틱, 그리고 날마다 새로 만들어지고 쏟아지는 플라스틱 제품들로 인해 결국 지구가 자연이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러 이 상태로 계속된다면 21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지구는 쓰레기로 인해 사람도 동물도 심지어 식물도 살기 힘든 쓰레기장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바다를 오염시키는 바다 쓰레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야기처럼 텀블러 사용하기, 휴지 대신 손수건 사용하기,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재사용이 가능한 친환경 제품 사용하기,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등등 모두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이미 버려진 쓰레기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더 많은 피해를 주기 전에 주워서 걷어들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태평양 쓰레기 섬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서귀포 앞바다의 바닷속 사진이죠. 여러분 이제 쓰레기의 폐해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나요? 이제 우리는 쓰레기 양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 볼 때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작은 습관, 바닷가 쓰레기를 줍는 일만이 우리의 바다를 깨끗하게 지킬 수 있어요. 일회용품. 한 번만 사용하고 버리는 물건들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이렇게 편리한 것인데 우리는 왜 사용을 줄여야 할까요? 여기 일회용품 용기와 일회용 젓가락과 수저, 그리고 종이컵, 비닐봉지 등이 있습니다. 일회용품은 사용 후 폐기 처리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가령 폐기물을 소각할 때 유독가스나 환경호르몬 등 해로운 물질이 발생되고 땅에 매립하더라도 분해가 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분해가 전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사는 지구는 점점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아프면 우리도 역시 건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 인해 발생된 환경 문제들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다시 문제점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하여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조금만 노력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닌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더러워지면 씻거나 빨아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쓰레기가 줄고 자연이 회복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살기 좋은 자연환경 속에서 우리 역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과 노력이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꼭 참여해주세요. 해양오염을 줄이기 위한 업사이클링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사이클링이란 우리말로 재활용이라고 부르죠. 자, 이제 재활용이란 버려지는 쓰레기에 디자인을 더하여 새로운 가치가 있는 제품으로 바뀌는 행위입니다. 많이들 이야기하는 리사이클링, 재활용에 가치를 더할 때 업사이클링, 즉 우리말로 재활용을 말하죠. 새 제품의 깨끗함과 새로움 또한 좋지만 버려졌던 물건의 새 생명을 새롭게 재발견되는 가치를 부여해서 버려졌던 재료가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자, 그럼 재활용의 무궁무진한 세계를 알아볼까요? 화면에서 무엇을 찾으셨나요? 어떤 제품이 재활용되었을까요? 그렇죠. 무거운 물건을 올려둘 때 썼던 팔레트가 침대 프레임, 소파의 밑부분을 차지하게 됐죠. 여기서는요. 피아노가 책상이 되었네요. 피아노 건반은 무엇으로 변했나요? 그렇죠. 선반이에요. 정말 예쁘지 않나요? 독특한 신발장의 재료는 바로 건물 시공 시 나오는 파이프관 중 남은 부분을 사용하여 만들었답니다. 이건 양말목이라고 하는 양말 폐기물로 만들어진 예쁜 아이디어 제품들이에요. 이 밖에도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탄생한 재활용 제품들이 많습니다. 버려지는 휴지 심지를 이용한 재활용 아이디어입니다. 돈을 들여 새로운 상품을 사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활용하면 더 의미 있고 뿌듯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갖 부유물들이 떠밀려오는 바닷가. 그 바닷가 부유물을 수집하는 취미 활동을 비치코밍이라고 합니다. 이 비치코밍 활동의 대표적인 수집 품목은 깨어져 파도와 모래에 휩쓸리며 부드럽게 마모된 바다유리입니다. 이 바다유리는 파도가 거세게 치는 혹독한 환경에서는 20에서 30년, 잔잔한 바다에서는 5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뽀얀 서리가 덮인 듯한 원형의 바다유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바다유리를 보석이라 이야기하죠. 바다보석입니다. 제주 바다보석을 활용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첫째, 제주 바다가 다시 살아나요. 유리조각으로 모래사장이 덮이면 모래 속의 조개가 먹이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유기물을 섭취하여 바다의 부영화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방해해요. 둘째, 깨끗한 해변으로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며 지역 주민의 소득이 더 증가하겠죠? 셋째,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재활용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요.